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글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44살이며 결혼한 지 10년 되었습니다. 남편은 48살입니다. 그리고 12살, 9살 딸 둘 있습니다. 쓰디쓴 아픈 기억 때문에 매일 술로 지새우던 남편, 막내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술 안 먹은 지 지금 1년이 되었네요. 그럼 2년 전에 있었던 저희 가족의 사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과 시댁집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친정집은 차로 40분은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시댁에 많이 놀러를 갔었고 걸어서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큰딸이 동생 잘 데리고 다니면서 할머니 집 다녀온다며 학교 끝나면 둘이 시댁집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곤 저녁에 남편 퇴근하면 항상 데리고 오는 시기였죠. 가끔 남편이 야근하는 경우에는 제가 데리러 갑니다. 매일 어머님 집에 가서는 할머니와 같이 노는 게 좋다며 자고 간다고 생떼 부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럴 때마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힘드니까 쉬어야 한다면서 힘들게 데리고 오곤 했네요. 어머님께서는 살 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이들 한 번이라도 더 보면 좋다면서 아침에 학교 같이 가주겠다면서 가끔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어머님께서는 저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조금 질투 아닌 질투도 했었고 남편은 저런 것도 한때라면서 머리 크면 친구들이랑 놀기 바쁘다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같이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거라고 저에게 질투하지 말라면서 놀려댔네요. 시댁과의 사이가 좋으니 주변 분들께서도 부럽다며 자기 시어머니는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면서 학교 등교까지 해주는 저희 어머님을 같은 학교 학부모 분들께서 부러워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깨가 올라가면서 어머님 자랑을 많이 하곤 했네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번개가 치던 날 할머니가 해주신 김치 부침개가 먹고 싶다면서 아침부터 난리를 치는 아이들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있으니 내일 가라고 저는 타일 넣고 심통이 나서는 바로 큰딸이 어머님께 전화를 하더니 보고 싶다고 난리를 치길래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비바람을 다 맞으시며 오셨습니다. 온몸이 다 젖은 상태에서 웃으면서 아이들을 안아줬고 저에게 준 물건은 김치 부침개를 하려고 만든 재료였습니다. 그거 그냥 재료 섞어서 부치기만 하면 되니까 아이들 간식으로 줘라. 그거 먹고 싶다고 난리도 아니던데 내가 안 올 수 있겠니? 우리 이쁜 아가들 보려면 이 정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어머님 그래도 비 많이 오는데 비 그치고 오시지. 그리고 이런 건 저도 만들 수 있는데 힘들게 만들어 오셨어요. 너는 집안이라니까 바쁘잖니. 나는 집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 이런 거 하면서 운동이다 생각하는 거란다. 걱정 말고 어서 애들 간식 만들어 주거라. 몸 좀 닦게 수건도 좀 부탁하마. 그렇게 저는 어머님 갈아입으실 옷을 드렸고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에 저 또한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가정이 화목하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비도 그치자 아버님 식사 차려드려야 한다며 일어나는 어머님을 보곤 아이들은 같이 가겠다면서 양쪽으로 손을 꼭 잡았고 저는 오늘은 안 된다고 하면서 약간 언성을 높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날따라 좀 피곤해 보이신 어머님께서는 엄마 말 따르라면서 아이들을 잘 타일 넣고 그렇게 남편 퇴근 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최근 들어 많이 피곤해 보이시고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 어머님이 걱정되어 전화통화로 잘 들어가셨는지 확인하면서 어디 안 좋은 데 있으시냐고 물어봤지만 최근에 잠을 잘 못 자는 것 빼고는 괜찮다면서 걱정 말라는 말과 함께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남편 아침밥 차려주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밀린 집안일을 끝내고 장을 보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구루마를 끌며 동네 마트에 들어서려 하는데 반대편에서 어머님을 받고 들어가신 곳은 사진관이었습니다. 사진관에는 무슨 일로 들어가시는 거지? 생각하며 가보려고 하는 찰나 마트에서 타임세일을 외치기 시작했고 저 또한 아끼며 사는 주부이기 때문에 아줌마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괜찮은 과일과 야채를 득템해 모두 카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장을 보고 구루마에 물건을 넣은 다음 사진관을 가보니 어머님께서는 벌써 다른 곳으로 가셨는지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저는 나중에 통화해봐야겠다 생각하며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도착을 하고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도어록에 피가 묻어 있었고 그걸 본 저는 경악하며 놀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완전 닫혀져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문틈으로 쳐다봤고 저희 집 안에서는 어머님께서 화장실에 웅크리고 있는 게 현관에서 보였습니다. 저는 보자마자 달려 들어갔고 화장실에는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디 다치신 거예요? 어머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뭘 그리 호들갑이냐?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니?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너희 집 비밀번호 함부로 누르고 들어와서 미안하구나. 잠시 너희 집에서 누워있다 가야겠다. 남는 여벌옷 좀 줄 수 있겠니? 봉지도 좀 주거라. 셰미 옷 챙겨가야 되니까. 어머님,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남편에게 전화할게요. 예, 그러지 말래도 괜찮다니까. 뭘 그렇게 난리냐? 빨리 옷 좀 줘라. 눕고 싶구나. 그렇게 어머님께서 다그치시자 저는 어쩔 수 없이 갈아입을 옷을 드렸고 검은 봉지에 어머님의 옷을 넣어드렸습니다. 힘들게 일어나셔서는 작은 방에 누우셔서 미동조차 없이 가만히 계셨고 저는 너무 많은 생각과 동시에 걱정이 돼서 옆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돼서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우시더니 저에게 하는 말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어미야, 내가 미안하구나. 이런 모습이나 보이고 나이가 먹으니 이제 정말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그게 무슨 말이세요? 가긴 어딜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당장 병원 가서 치료받아요. 제발요. 살 날 얼마나 남았다고 그러냐. 병원 가서 좋아질 거 하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네 시아버지랑 저번에 갔다 왔다. 그래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는데요? 큰 병이래요? 다녀오셨으면 치료를 받으셔야죠. 병원에서는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고. 위암 말기란다. 마음의 준비하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아까 사진관도 다녀왔다. 다음 주에 나온다던데 잘 나왔으면 좋겠네. 뭐라고요? 위암 말기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이제야 하는 건데요? 아버님도 알고 계셨으면서 이런 일을 모른 척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세요.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지금 당장 병원 가는 걸로 해요.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수도 없다고 하는데 뭘 병원에 간다고 하니?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알리지 말라고 말했다. 좋을 거 하나 없는데 뭐하러 말하니? 어차피 세월 지나면 모두 다 가는 인생. 조금 일찍 떠난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호들갑 그만 떨어라. 이제 시엠이 가야겠다. 절대 우리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거라. 알겠니? 특히 아이들한테는 더욱더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곤 힘겹게 일어나셔서 집으로 가신다며 나가셨습니다. 집까지 같이 가드린다고 했지만 아이들 올 시간이고 남편 퇴근하면 저녁 준비도 해야 하니 나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펑펑 울었고 계속해서 진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큰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큰딸은 학교에서 나오면서 할머니 만났다면서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놀겠다며 저에게 허락을 받으려 하길래 할머니 몸이 많이 안 좋으니 오늘 말고 다음에 가라고 말했지만 제 말은 귓등으로 듣고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고 아이들 데리러 나갔는데 벌써 한참 멀리 가버린 아이들에게 소리치며 빨리 오라고 했지만 제 말이 들리지 않는지 양쪽에 큰딸과 작은딸이 손을 잡고 어머님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너에서 제 시야에서 사라진 아이들과 어머님을 쫓으려 뛰어갔고 갑자기 엄청나게 큰 소음과 함께 너무 놀라 아이들이 있던 곳으로 빠르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보게 된 충격적인 장면에 주저앉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뜨지 않았고 어머님께서도 눈을 뜨지 않은 상태에서 셋이 뭉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곳에는 벽을 받고 있는 차가 있었으며 거기에서 내린 사람들은 목덜미를 잡으며 몇 명의 남자가 내렸는데 다름 아닌 학생들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이 상황을 본 학생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저는 아이들 잡는 것보다는 우리 가족이 걱정이 되어 다리가 풀린 상태로 기어갔고 주변 사람들은 저희 상황을 보고 신고를 했으며 아이들은 눈을 뜨며 정신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움직이지 말고 누워 있으라며 아이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했고 크게 다친 상태에서 움직이면 신경을 다칠 수도 있으니 119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서 아이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겪어버린 아이들은 충격에 휩싸였는지 깨어나지 못한 어머님을 바라보며 울기 시작했고
그렇게 경찰과 119가 모두 사고 난 곳에 오면서 저희 모두 일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저희 가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눈물만 흘리며 통곡했네요. 경찰분들께서 운전한 아이들을 체포했다는 말을 들었고 사고 난 소식을 들은 남편과 아버님께서는 한 걸음에 달려와 어머님 상태를 확인한 후 남편은 오열하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삼키셨고 경찰분께서 저에게 다가와서 사고 난 차에 있던 녹화가 된 블랙박스의 사고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달려오는 차를 보곤 아이들을 끌어안으셨고 그렇게 뒤에서 들이받은 차로 인해 튕겨져 나가면서까지 손을 놓지 않고 아이들을 붙잡고 있던 블랙박스 영상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땅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고를 낸 아이들은 학생이라는 명분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없었고 그저 부모님들만 오셔서는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리신 어머님 때문에 남편은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영정사진을 끌어안은 채 거의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매일같이 술을 마셨고 이런 모습을 보며 아이들 또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8살이었던 막내딸이 남편에게 할머니가 하늘에서 이런 모습 보면 좋아하지 않으실 거라고 우리 이렇게 그냥 놔두면 할머니 슬퍼할 거라는 말을 하면서 남편은 딸의 한마디 말에 아빠가 미안하다면서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그때 이후로 술을 입에도 대지 않게 되었네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모두 회복이 된 상태이지만 막내딸이 가끔 맛있는 거 먹을 때나 바람 쐬러 나가면 할머니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면서 내뱉는 말에 눈시울이 붉혀졌네요. 그만큼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어머님, 하늘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그동안 제가 잘 못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지금 아이들은 아픈 곳 없이 잘 크고 있어요. 모두 어머님 덕분이에요. 아낌없이 사랑 주셔서 이렇게 바르게 잘 크고 있네요. 아버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저희랑 함께 지내고 있어요. 언제나 저희의 나무가 되어주신 어머님, 그동안 저희 가족에게 아낌없이 사랑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사랑합니다.